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지난주에 중동의 지정학적인 위기가 극대화되고 또 제조업 지수가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는 다시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주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방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지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거시경제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지표는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실업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률은 이전치와 예측치인 4.2%를 모두 다 하회해서 4.1%로 나오면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꾸준히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데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비농업 고용지수였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가 지난 7월 지수에서 굉장히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그때 4.3%였는데요.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이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전치와 예측치를 월등하게 상회하면서 무려 10만 건 이상 더 집계가 되면서 미국의 고용, 그 중에서도 민간 고용이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고용이 매우 견고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의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죠. 11월 FMC 미팅에서 금리를 25bp, 즉 베이비 컷을 단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94%를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비컷을 예측하는 전망은 0% 전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12월에도 베이비 컷을 단행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라고 하는 기자 역시 이 견조한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로 인해서 연준이 11월에 25bp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용이 너무 높아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은 시장에서 또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지표 결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고용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는 좋은 소식인데, 그럼에도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은 했지만 우리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정학적인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는 움직임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유전을 공습할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가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유가가 높은 국면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유전 공습 말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유전이 아닌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대선 국면에서도 미묘한 변화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폴리마켓의 대선 배팅에서 트럼프에 대한 배팅이 50.8%로 48.4%의 해리스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위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7월 선거 유세 중에서 피격을 당했던 펜실베이니아주의 버틀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 펜실베이니아는 경합주 중에 하나인데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곳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승부처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찬조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쓰인 마가 모자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국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역시나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선진국의 글로벌 유동성은 단기적인 사이클을 따라서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자료를 보면은 이 유동성이 2년간의 조정과 낮은 경제 활동 후에 다시 급증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드리자면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시장의 급락을 이끌었던 중동의 지정학적인 위기는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EU도 조만간 금리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은 더 공급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유동성 자산인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강세 전망에 힘을 보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장기적인 강세 전망에 힘을 보태는 지표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래 주소의 잔액입니다. 고래 주소의 잔액이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은 이 구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 동안에도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왔고 최근에 들어서는 그 매집 추세를 더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해시레이트입니다. 이 해시레이트가 과거에 2021년에 중국이 채굴을 금지했던 그 구간에서 크게 하락하는 구간들을 보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흐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반감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다시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억 8,300만 테라해시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립토컨트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말에는 5,000BTC의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9월 26일에는 7,000BTC의 순매수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7월 21일 이후로는 최대 규모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 1분기 순매수 규모가 1일 9,000BTC 정도였는데 미국발 순매수가 이제 지속이 되면은 4분기에는 1분기 때보다도 더 많은 유입세들 그리고 더 많은 상승세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인베이스로 유입되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든 거래소에서 코인베이스로 유입되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녹색 영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 시장에서 코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방 이탈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바로 반등을 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사이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 지표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결론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의 정점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가장 바닥 구간이었을 때 이 보라색 선을 터치를 하고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는 이 민트색을 터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는 모두 다 해당 구간들을 돌파하거나 터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아래 단계에 있는 파란색 선까지도 돌파하지 못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온체인 지표들이 알려주는 시그널에서는 아직까지 정점을 찍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만약 이번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이 여기서 끝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서 크립토컨트 대표가 포스팅을 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고래들은 역대 모든 사이클 중에서 가장 적은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2017년 대세 상승장과 2021년 대세 상승장은 이 정도 구간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근처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세장에서 새롭게 진입한 비트코인 고래들은 아직 높은 수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고래들이 물량을 과연 던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래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으로 유입될 때 그때 높은 가격에 물량을 갖다 던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을 갖다가 쥐고 그리고 더 꾸준히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슷한 관점으로 유포리아 단계의 어떤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포리아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행복감 구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강세장 동안에 한번 보시면은 2017년에서 2018년 동안에는 이 유포리아 단계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 유포리아는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2021년에도 이 정도의 구간들과 요 구간들을 경험했는데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딱 한 줄 요 정도에 그치고 있죠. 굉장히 짧은 구간 동안에 최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세 상승장 기준으로 이번에 상승장 사이클이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포리아 단계가 이렇게 짧았던 건 처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관점과 동일합니다. 고래들은 이 유포리아 단계를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량들을 쥐고 있을 것이고요. 대세 상승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대규모 롱 포지션 강제 청산으로 인해서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대규모 롱 포지션 강제 청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청산은 일반적으로 바닥을 형성해서 단기 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청산 이후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청산이 됐지만 그럼에도 가격의 방어를 상대적으로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남은 기간들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짚고 가겠습니다. 블랙락의 액티브 ETF 책임자입니다. 제이 제이콥스가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언급들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은 향후 수년 내에 5조 4천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투자자들은 주식과 채권 외에 제3옵션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들도 꾸준히 제시해왔던 JP모건이 금과 비트코인이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 수혜를 입는 주요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인 불안, 인플레이션 우려, 정부 부채의 증가 리스크로 인해서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국제통화기금 IMF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올 3분기 전 세계 통화준비금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57%로 감소했는데 이 달러 보유량 감소는 법정화폐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가져왔고 결국 금과 BTC를 대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헤지펀드들이 금과 BTC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9월 들어서 현물 ETF를 다시 매수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어떤 전망은 강세장 전망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10월 들어서 부진한 출발을 보였지만 온체인 및 기술적 지표상 향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기업들의 리더들이 이 트럼프와 해리스를 사이에 두고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꾸준히 민주당 지지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한 앤드리슨 호로위치의 공동 창업자인 벤 호로위치가 이번에 다시 해리스에게 고액의 선거 자금을 쾌척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리스를 지지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 해보겠습니다. 먼저 CBD 지표 보겠습니다. 파이어 차트상으로 봤을 때 60K에 강력하게 매수벽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짙은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굉장히 불리시한 황소 세력들이 60K 하단으로는 가격을 절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2K에서도 이 매수벽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벽을 계속해서 높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고래들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국면으로 바뀌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에 갈색 고래가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가 조금씩 계단식으로 물량을 던져내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사실상 이 구간부터는 관망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일정 부분 매입했다가 매도하는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는 계속해서 이 물량들을 꾸준히 지금 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매도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고무적인 부분들은 빨간색 고래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물량을 던졌는데 여기서는 물량을 이제 조금씩 넣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문량 자체도 다시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흐름들이 이어질지는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거시경제 지표들과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을 필두로 한 이 지정학적인 갈등이 어떻게 봉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갈색 고래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가파르게 진입하는 이 구간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62.7K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202평선과 22평선을 모두 다 하방 이탈했는데 다시 22평선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평선이 대략적으로 62.3K에 있는데 이 상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됐을 때는 52평선이 60.6K 정도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지켜내는 것이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 61.9K에 또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62K 부근 상단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 추세가 더 가파른 흐름을 가져가게 됐을 때는 다시 202평선을 돌파를 해야 되고요. 이 구간이 63.5K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RSI는 50에서 터치를 하고 나서 다시 상승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14이평선을 다시 상방 돌파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됩니다. 네, 청산 이틈에 살펴보시면은 롱 포지션은 62.1K와 61.6K 요 구간에 강하게 롱 포지션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가격 바로 상단에서 63.3K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거시경제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견고한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금리나 속도 조절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들이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선 국면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뭔가 변화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갈등이 일시적으로는 소강 상태이지만 대선 결과는 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강세 전망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대선을 기점으로 한 상승 가능성이 유효하고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상승폭은 차이가 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가 되더라도 비트코인에는 호재라는 관점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강세 전망을 가지고서 이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